자, 준비됐나요? 절대 부등식인데, 정말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좀 애매한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좀 끊어서 배우기보다는 한 번 할 때 좀 선생님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학에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뉩니다.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뉘어요. 야, 자주 얘기했던 건데 등식은 뭐로 나뉘니? 공통수학 1에서 얘기했었잖아. 방정식과 화난 거니? 야,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겠죠? 그렇지? 화난 건 줄 알았어. 야,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어요.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뭐를 방정식이라 해요? x의 값에 따라 얘가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항등식이 뭐야?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요. 맞죠? 야, 근데 부등식도 똑같이 나눠져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쓰던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조건 부등식. 방정식이랑 똑같이 x의 값에 따라 이게 부등식이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조건 부등식 말고 등식에서 항등식의 역할을 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 해요.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이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넣어도 절대 성립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근데 이때 절대 부등식에서 모든 이 x는요, 우리가 넣었을 때 x가 실수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넣어도 부등식이 성립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초과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이 부등식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합시다. x제곱 플러스 1이 0 초과라는 부등식이 있을 때, 당연히 x제곱이 마이너스 1 초과다라는 부등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항상 0 이상이 되시겠죠? 그럼 얘는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네? 이러한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위의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사용했던 판별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신다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로 바뀌시겠죠? 맞니? 그러면 얘는 어차피 항상 0 이상이니까 얘가 x에 내가 어떤 거를 넣어도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첫 번째 식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번 단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떠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에서 자주 쓰이는 실수들의 성질이 있어서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실수의 성질, 일단 A, B가 실수일 때, 자, 처음에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B가 0보다 크겠죠? 너무 부등식의 성질. 자, A제곱은 항상 0보다 커, 작아? 크겠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니? 또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앞에 증명해서 했던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래. 실수 제곱끼리 더했는데 0이래. 이 말은 뭐냐면 a랑 b가 둘 다 뭐가 되겠어? a가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둘 다 0이어야지 더해서 0이 되잖아. 그죠? 또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A랑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제곱한 것도 크시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다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런 등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식이래. 부등식을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자주 나오죠. 뭐야? 이거 합의 법칙이죠. 합과 차의 이거 합과 차의 제곱인데 어떤 실수의 제곱은 어떻다 했어? 항상 0 이상이라 그랬죠. 그치? 두 번째, 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이랬을 때 이 친구는 봐봐, a 플러스 다시 어떤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뭐 플러스 ab를 하든 플러스 3ab를 하든 이런 값이잖아, 그쵸? 그러면 실수의 제곱에서 실수 곱을 잠깐만, 이거 아니라 다시 기다려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해보시면 a 플러스 2분의 기다려봐. 갑자기 왜 머리가 멈췄지? a제곱 풀마 ab로 묶어주고 b제곱 한 다음에 절반의 제곱 그냥 이거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a 뿔마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b 플러스 4분의 b 플러스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그럼 이 친구는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어떤 실수에. 그럼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이거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공식인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다들? 이거 기억나니? 이거 뭐였는지? 이거 그거잖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2분의 1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a 뿔마 b 제곱 플러스 b 뿔마 c의 제곱 플러스 c 뿔마 a의 전체 제곱이었죠? 곱셈 공식 10번째 거. 기억 안 나면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도 실수의 제곱끼리 더하는 거니까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식들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절대부등식은 바로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절대부등식을 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는 거 아니면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방금 전에 했었죠?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거.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우리 예제 3번으로 와보실래요?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중학교 때 어떤 숫자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니? 어떤 대소 비교할 때 A에서 B를 뺐는데 얘들아, 양수면 누가 더 큰 거였어? A가 더 큰 거였죠? 그치?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할 때는 두 수를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따라서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얘가 그냥 차를 이용하신다. 차를 이용해서 0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차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좀 조건이 필요하긴 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겠죠? 그러면 A, B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A가 더 클 거 아니야. 맞지? 잠깐만, 미안. 아무튼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곱의 차는 언제 이용하시냐? 자, 얘는 뭔가 루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나올 때.
바로 숫자를 뺄 수가 없을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b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a분의 b, b분의 a가 1에 대해서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a, b의 대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지금 이거는 자세히 문제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때는 언제 사용되느냐? 대수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b, 로그, 지수 이런 애들은 대수 비교할 때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수, 로그 등. 아무튼 우리는 지금 대수 비교를 할 때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야, 지금 내가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어떤 숫자와 4ab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보이면 돼? a 마이너스 b가 항상 0 이상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해보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4ab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니?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다. 나쁘지 않죠? 두 번째, 야, 대수 비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우리 여기서도 a가 b보다 크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위에처럼 하시려면 빼줘서 대수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대수 빼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루트나 절대값이 나올 때는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뭐를 할 거냐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야, 봐봐. 절대값 제곱 자주 나온다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자, 내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안 써놨나? 자,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여기에 없나? 얘들아, 절대값 a라는 친구를 제곱하면 사실 a를 제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쵸? 이것도 중요하다, 얘들아.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절대값 a랑, 이게 중요해요. 절대값 b를 곱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a, b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a, b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을 함부로 푸시면 안 돼요. 절대값끼리 곱했으니까 없애줘야겠다. 이런 거 안 돼. 알겠지? 자, 뭐 세 번째, 뭐 절대값 a는 당연히 a보다 크시겠고, 이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 두 개를. 그러면 절대값을 한번 제곱을 해볼게. 절대값 제곱을 해보시면, 야, 절대값 a의 제곱은 뭐야? a 제곱이 되시겠죠? 그리고 봐봐, 원래는 2ab인데 둘 다 절대값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써주신다. 플러스 2 절대값 ab. 절대값 풀면 안 된다 했어요. 다음에는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야,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안쪽에 있는 게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시겠다. 그럼 결국 이거 전개해주면 합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이 절대값 ab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야, 절대값 ab가 당연히 ab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음수 양수이거나. 그치? 얘는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부등식 지금 한쪽이 있는데요. 한번 똑같이 얘들아, 544는 차를 이용한다, 545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잠 좀 깰 겸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만. 자, 볼게요. 하나씩. 실수의 성질을, 우리가 아까 전에 가볍게 본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뭐 말 필요 없이 얘들아, 그냥 너네 이렇게 쓴 다음에, 야, x는 실수임으로 성립한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치?
그런 거는 쓸 필요 없이 부등식으로만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어떤 실수 xy에 대해서 얘 대소 비교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차를 이용해 볼 거야. x제곱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y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0 이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인데, 자, 이 친구 앞에 두 개 보니까 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y제곱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얘는 실수 제곱에다가 실수 제곱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0 이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내가 얘를 빼보니까 0 이상이 나왔어. 따라서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5y제곱은 4xy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세 줄만 써도 끝나는 거야. 뭐 이거는 미사여구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얘들아 조금 더 자세히 증명을 할게요. 아마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부분에 이걸 한번 써봐.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는 이렇게 했을 거야. 절대값이네. 그러면 빼주기가 좀 그러니까 제곱의 차를 한번 이용해야겠다.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a-b의 절대값의 전체 제곱에다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니까, 절대값 제곱은 그냥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시겠고요. 마이너스 얘네들은요, a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 제곱이 되시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천천히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친구를 빼니까 뭐만 남아? 2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가 남는다. 근데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잠깐만. 얘는 그냥 한번 내가 뭔가 설명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돼요. 얘들아, 얘가 따라서잖아.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기호가 이거예요. 근데 얘를 뒤집으면 이거거든. 얘는 왜냐하면이라는 기호야. 어떤 설명을 보충해줄 때 이 기호를 써요. 자, 봐봐. 그럼 이럴 때 써요. 이게 0 이상이 된대. 근데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 AB는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은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였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주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a-b라는 친구는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게 뭐 이렇게 해도 맞기는 한데 조금 더 자세히 하면요. 현재는 a랑 b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경우에서 나온 거고,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으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금방 끝나. 봐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으면 일단은 절대값 a-b는 양수고, 그리고 절대값 a- 절대값 b는 음수이므로 그냥 절대값 a-b가 절대값 a-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한 줄만 추가해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AB, 실수 AB라 나왔는데 대소가 구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추가해주면 조금 더 완벽해지시겠다. 좀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니?
색깔 바꿀 수 있나? 안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두 번째 경우만 추가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차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아예 넘기지 말고,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바로 오른쪽에 546이랑 547은 빈칸만 채우는 것이다. 그쵸? 위에서는 차를 이용하고 아래에서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 왼쪽 거 정리한 다음에 두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천천히 볼게. 지금 굉장히 잘 했고요. 다들 뭐 하나씩 해보는 거야. 자, 부등식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차를 이용한다. 자, 첫 번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b ab 제곱을 우리가 먼저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야? 얘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는 봐봐. 야, 세제곱은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얘를 조금 변형해 주는 건데 항이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씩 묶을 거예요. 뭐 세제곱을 인수분해를 하면 좀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묶냐? 세제곱은 이렇게, 세제곱도 이렇게. 자, a 세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다시 a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이겠고요. 자,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 마이너스 b가 되게끔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어주실 수 있겠죠. a 마이너스 b. 자, 그럼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에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면 알고 있는데 여기 제곱 빼기 제곱은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변형을 해주면 a 마이너스 b 합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 부분을 잡아봐. 공통 부분 두 개 보이니까 얘를 그냥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어때? 봐봐. 왼쪽 인수는 완전 제곱이야. 그쵸? 오른쪽 인수는 어떤 하나의 인수인데 얘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왼쪽은 실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고 항상 0 이상이고 오른쪽도 항상 0 이상이잖아. 그치? 왜? A랑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 이상이 돼요. 설명을 해주자면 왜냐하면 A랑 B가 양수니까. 이거 A 더하기 B가 0 이상이니까. 그리고 마무리 잘 끝내줘야 된다. 여기서 끝나면 증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B 곱하기 A 플러스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증명 끝. 네, 뭐 설명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 루트야. 또 이번에 네모 다 쓰는 게 아니라 네모 칸만 채우는 거네요. 절대값이랑 동일하게 루트도 이런 거 조심해줘야겠다. 그쵸? 자, 왼쪽 친구가 오른쪽 친구보다 큼을 보이는 거니까 A 빼기 B 차를 이용하려고 했어.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해주신 거예요. 자, 왼쪽 제곱한 거, 오른쪽 제곱한 거, 루트니까 중간에 이 루트 AB가 들어가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 보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2루트 AB가 앞에,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사라지고 A 마이너스 A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신다. 근데 지금 이거를 빈칸 없이 그냥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중요해. 자, 빈칸 채운 사람들.
여기를 루트 b로 묶어준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지금 빈칸 채우기니까 바로 되겠지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루트 b로 묶어준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시겠죠. 맞지? 이해돼?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루트, 우리가 맨날 b의 제곱 이런 걸로 묶다가 루트 b로 묶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루트 b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야, 우변이래. 왼쪽은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양수가 돼. 맞죠?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친구는 a랑 b가 양수일 때 얘들아,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고 사실 루트 a가 루트 b보다도 커요. 여기 있어. 왜냐하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고 0 이상이 초과기 때문에. 처음식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하신다. 성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모칸 가는 2 루트 ab, 나는 2b, 다는 루트 b 이렇게 세 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었고요. 자, 지금 상태 어때? 이어서 나가도 나는 괜찮아요? 아니면은 5분 정도 더 쉴까? 이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갈 거예요. 네. 자, 절대부등식 대수비교 간단히 여기 필기 보충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대소 비교는 첫 번째 차를 이용한다. 두 번째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자, 세 번째는 b를 이용한다. 지금 공통수학 2에 지금은 1,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곱근, 루트라고 합시다. 루트 아니면 절대값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 부등식의 기초는 아니고 증명 이런 거를 들어갔는데 이 다음 내용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나머지 친구들 말고 처음 공통 배우는 친구들 산술, 기하평균 혹시 들어봤니? 단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니? 이거 수능에도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아마 대수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대수 문제에서 그냥 나오죠. 그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살짝 5분만 쉬었다 가자. 알겠지? 혹시 쉬기 싫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손? 이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요, 손? 야, 다 핸드폰 만지네, 진짜. 자, 중요한 거. 산술기하, 조화, 평균. 얘들아, 우리가 평소에 평균이라 그러면 뭐였어? 어떻게 계산했어?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셨죠. 그쵸? 그게 우리가 근데 평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평소 계산하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자주 사용되니까 산술자를 빼가지고 그냥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평균에는 산술평균 이외에 우리가 평소 쓰는 평균 이외에 두 가지 평균이 더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조화평균이라고 있어요. 당연히 다 쓰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합평균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식부터 한번 써보시면 얘들아 산술평균을 일반화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당연히 a 플러스 b라던가 아니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하평균은 무엇이냐? 기하평균은 일단은 식부터 얘기를 해주면 루트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을 때 루트 AB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
세 개의 숫자가 있으면 세제곱근 루트 ABC라고도 표현됩니다.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대수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대수 이후에 수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산술 평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지? 수의 평균이야. 일단 기하 평균은 일단 말이 기하니까 도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의미만 파악을 해보신다면 가볍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고 다른 변의 길이가 B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AB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 루트 AB가 되시겠죠? 일단은 의미적으로는 그냥 AB라는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 생각을 해보시고, 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대수에서 수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수 맨 뒤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기다려봐. 성우가 이름 좀 쓸게. 성우가 용돈을 받아요. 성우가 용돈을 받는데 1월에는 20만 원을 받았어. 좋겠다. 2월에는 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월에는 320만 원을 받았어. 용돈을. 좋겠다. 이제 32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야? 야, 너네는 갑자기 수중에 공짜 돈 32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니? 저축하세요. 주식 같은 거 해, 주식. 그러니까 16살에 주식 넣어놓고 까먹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30살 때 딱 개봉을 해보는 거야. 랜덤 박스로. 근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떡해. 야, 그걸 다 감수하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어떻게 오르기만 할 수 있겠니? 인생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지. 자, 아무튼 성우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별이도 받았다. 한별이 이름 좀 쓸게요. 한별이도 1월에 20만 원 받았어. 그리고 2월에는 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3월에 갑자기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320만 원 받았어. 또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선생님 어제 로또 사가지고 행복했는데. 너 나중에 나이 되면 로또 한 번씩 사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치 행복을 사는 거야. 잠깐만. 야, 딴 소리 좀 해야겠다. 자, 볼게요.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자, 성우가 이렇게 돈을 받았고 한별이가 이렇게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때 용돈의 평균은 단어를 어떻게 하지? 용돈의 평균? 용돈의 평균이라고 봅시다. 1, 2, 3월에 용돈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성우는 얼마가 되겠어? 420만이니까 1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별이는 40만 원 줄으니까 잠깐만 깜짝이야. 일단은 3변에 3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종종 쓰던 평균이잖아. 맞지? 근데 이번엔 이런 걸 물어볼 거야. 1, 2, 3월에 용돈의 증가량의 평균. 증가량의 평균을 물어볼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성우는 용돈이 몇 배로 증가를 했니?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 달이 갈수록 4배로 증가를 하셨죠? 그치? 야, 그러면 성우는 용돈의 증가량의 평균은 4배가 되시겠다. 맞니? 그죠? 근데 한별이 증가량을 볼게. 한별이는 지금 처음에 2배가 증가했고 8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증가량의 평균은 2와 8의 평균이 5? 그럼 5배씩 증가를 한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봐봐. 야, 곱하기 2 곱하기 8이면 2랑 8이니까 10에서 나눠서 2를 해야지 5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곱하기 5 곱하기 5가 아니죠. 그죠? 자, 증가량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이 2달 동안 증가량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산술 평균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x배 증가하고 x배 증가해 주시면 전체 16배가 x제곱배네. 그러면 그 x배를 몇 배라고 할 수 있겠어? 4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지금 성우랑 한별이의 용돈의 증가량의 평균은 똑같이 4배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 과정은 다르더라도 1월에서 3월까지 용돈이 처음에서 끝까지 증가량은 평균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증가량의 평균을 구할 때 기하 평균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대수를 배울 때요, 나중에 대수를 배운다면 맨 뒤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 수열에서 산술 평균이 등차 수열이고요, 기하 평균이 등비 수열을 얘기를 해요. 기대되지? 3월에 배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고, 이건 알아두세요. 가볍게 들어. 야,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 역수의 평균의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거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어쩔 때 사용하냐면, 내가 20km에 집에서 학원까지 20km인데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5km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이럴 때 사용을 해요. 근데 4.5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해줄게요. 자, 따라서 다시 얘들아, 산술 평균은 기본적으로 내가 3개씩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2개만 얘기를 할게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기하 평균은 2개 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준 루트 a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해주냐?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에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자,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에서는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가 전제 조건이에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에서만 허용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내가 색깔 칠할게.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중요하다. 일단 이걸 쓰려면 양수 조건이어야 돼. 알겠지? 자, 양수 조건에서 어떠한 관계가 성립을 하시느냐? 얘들아, 산술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인데 얘는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대. 항상. 그러니까 뭐야?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하신대요. 괜찮니? 중요해요. 이거 나 중요하다 했다. 다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양수 조건에서 항상 크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할 때도 중요해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등호는 A랑 B가 일 때 성립한다. 자, 그럼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가볍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야,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데 루트 들어갔으니까 뭐 할까? 제곱의 차를 이용해 주셔야겠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친구 있을 때 제곱의 차를 이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4분의 증명이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랑 루트 ab의 제곱인 a제곱 ab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4분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시겠죠?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차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 등호는 봐봐.
등호가 성립하려면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실수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b가 0이 돼야 되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이게 증명이에요. 알겠죠? 증명은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거고. 자, 아무튼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양수 조건이다. 양수 조건. 두 번째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세 번째 등호가 언제 성립할지 중요하다. 일단 연습 좀 해볼 건데 이 식은요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되냐면 분수가 귀찮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걸로 많이 사용이 돼요. 2를 곱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플러스 b가 양수에서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로 주로 사용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잘 안 써. 이렇게 써요. 자,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언제? a랑 b가 양수일 때. 알겠죠?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자, 어쩔 때 쓰는지 볼게요. a랑 b가 양수라는 게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a, b가 9인데 내가 원하는 거 봐봐. 집중해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 a 1이고 b가 9, a가 2고 b가 2분의 9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좀 확대를 해볼게. 자, 여기 아래 저 식 보이게. 자, 저 산술기하 평균 잘 확인하세요. 중요하다. 곱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예시니까 잘 봐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곱이 9니까 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2 루트 ab죠. 맞니?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 돼요. 단 등호는 여기 더하는 두 개가 같아질 때 a와 b가 같을 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b죠. 봐봐. 2루트 ab인데 얘는 뭐랑 똑같아? 2루트 9랑 똑같죠. 그지? 2루트 9 계산하면 뭐야? 6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잘 생각해봐. 내가 a, b가 어쩔 때 어느 값을 넣어도 a, b가 어느 값을 넣어도 항상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정리해보시면 a 플러스 b가 6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가 같을 때, 즉 a가 3일 때. 단 등호는 a나 b랑 3일 때 성립한다. 이거는 보여주려고 쓴 거고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가 3, b가 3일 때 6이 정답이 되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봐봐.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6이래. 이번에 a, b의 최소값을 구한다. 그죠? 최대값인데, 그죠? 자,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 보는 거야. 자,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게. 복사. 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6이죠? a 플러스 b. 그러면 6이라는 친구가 2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네. 자, 이제 ab의 최대값이니까 ab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ab는 루트 ab는 3 이하가 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ab는 9 이하가 되시겠지요? 맞니? 따라서 뭐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쓰면 좋겠다. 단 등호는 a랑 b가 같고 3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6일 때도 a, b의 최대값은 9가 나온다는 걸 산술기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두 개를 산술기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한 건데, 산술기하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뭔가 양수 조건에서, 자 집중해봐. 양수 조건에서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할 때, 그리고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쓴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봐봐. 야, 루트 AB니까 우리가 만약 역수관계성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합의 최소값인데 역수관계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볼게요. 얘가 현재 A고 얘가 B죠. A, B. 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산술기하 사용해 주시면 A 플러스 A분의 9라는 친구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개 곱이 얼마니? 뭐야? 2루트 9니까 얘는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쓸 거예요. 자, 등호 성립 조건 조금 귀찮겠지만 생각해 주셔야 돼. 얘들아, 여기 부등식 봐봐.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랑 A분의 9가 같을 때 성립을 해요. 등호는 저 두 개의 합이 6이 되는 딱 그 순간에는 A랑 A분의 9가 같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9는 최소값이 6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괜찮나요? 자, 한번 더 다시 정리할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첫 번째 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A, B가 양수일 때만. 양수일 때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다. 근데 산술기하를 사용할 때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사용해 주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근데 이 식보다는 우리가 분모를 없앤 이 식으로 자주 쓴다 했어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사용하시냐? 자, 첫 번째.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봐봐. 여기 좌변.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산술기하를 쓰시고요. 여기에서 뭔가 역수들의 합도 산술기하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를 봐볼게. 산술기하. 얘들아, 예제 4번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네, 막상 문제 풀면 굉장히 쉬워요. 봐봐. 우리 산술기하 쓸 때 뭐 중요하다고 처음에 무슨 전제 조건? 양수 조건이 중요하다 했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 단원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봤어. 원내평가 나와요. 자, 원내평가에서 갑자기 양수 조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곱이 주어졌는데 뭔가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 산술기하구나. 합의 최소값이니까 봐봐. 얘네 두 개의 최소값인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미안해. 현재 x랑 y가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산술기하 평균식 사용해보는 거야. 합 2x 플러스 3y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곱이 뭐야? 6xy가 되시겠죠. 그죠? 그리고 산술기하 식을 썼으면 항상 이거 써줘야 된다 했다.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그냥 단순히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이야. 알겠죠? 등호는 2x와 3y가 같을 때 여기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어진 게 곱이 주어졌죠? 오케이, A, B에다 6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니? 2루트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시겠죠? 아, 그러면 결국 2x 플러스 3y는 1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12가 되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두 번째도 똑같아. 야,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도 산술기하 평균.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도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거야. 폼은 비슷해. 폼이 비슷해요. 첫 번째. x 플러스 4y가 주어졌으니까 자, 여기 x 플러스 4y의 산술기하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2루트 4x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y가 12니까 좌변이 12가 되시는 거고 우변은 2루트, 다시 4루트 xy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부등호 바뀌면 안 되고요. 여기 자, 정리해 주시면 3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xy가 xy 제곱해주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아, 미안하다. 등호 성립 조건은 x랑 4y 같을 때. 자, 그럼 xy가 9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xy의 최대값은 여기서는 9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 이거 혹시 이해되니? 괜찮아?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그냥 쓸 때 얘들아 쓸 때 귀찮더라도 이거 쓰는 습관 들이세요. 등호 성립 조건 산술기하 10을 썼으면 등호 성립 조건도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유사 문제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유사 문제 슬슬 끝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렇게 수업하니까 너무 좋다. 시간에 안 쫓기고. 봐봐. 얘들아 문제 봅시다. 빠뜨린 거 있는지. 양수 xy에 대하여 xy 곱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 얘가 a랑 b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9x 양수고 5y도 양수니까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9x 플러스 5y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45xy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친구는 xy가 5라고 했으니까 이거 45 곱하기 5는 30이 되시겠죠? 그리고 30 됐으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우린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인 거죠. 단 등호는 9x와 5y일 때 이거 써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쓰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30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1번은 자 2번도 봅시다. 2번에도 똑같아요. 양수 이거 재활용이야. 재활용. 재활용. 이 폼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야. 양수 xy에 대하여 이번엔 합이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한대요. 자, 합이 4x랑 3y니까 자, 4x가 현재 양수, 3y도 양수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4x 더하기 3y라는 친구는 항상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많이 실수하더라고 아까 전에. 얘들아 여기 xy니? 아니죠. 4x랑 3y가 현재 내가 a랑 b라고 했어요. 그럼 그 a랑 b를 곱해준 값이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12xy야. 알겠지?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어떻게 변하나? 8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12xy보다 12xy 그냥 빼둘게요. 4 루트 3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것도 양변에 4를 나눠 주셔가지고 2보다 루트 3xy가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좀 귀찮죠? 4보다 3xy가 작거나 같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xy가.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결과 나왔으니까 이렇게. 단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때 4x가 3y랑 같을 때 성립한대요. 4x가 3y랑 같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정답은 xy 최대값 3분의 4가 되시겠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린 친구들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계산을 실수했는지. 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두 개도 한번 풀어봅시다. 아래 문제는 그냥 조금만 변형해주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일단 550번은 가볍게 풀어보자. 얘도 양수 xy라고 했고 합이 주어졌고요.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뭐 x제곱이랑 16y제곱도 너무나 양수인 거 당연하시겠죠. 그럼 xy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두 개의 합은요 2루트 두 개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럼 밖으로 튀어나올 때 뭐로 튀어나온다? 8xy니까 16xy로 튀어나오시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24라고 했으니까 24라는 친구가 16xy시네. 그러면 xy라는 다시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러면 xy라는 친구는 4분의 6, 즉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 8xy인데 왜 16xy라 했을까? 잠깐만요. 쉬. 4xy 튀어나오니까 8xy 되시겠고요. 24가 8xy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y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단 등호는 x제곱이랑 16y제곱이랑 같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4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면 x랑 y가 둘 다 양수니까 얘가 x가 4y일 때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맞니?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야, 너네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누기 잘못하면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거 3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저희가 틀린 줄 알았어요. 뭐가 틀려? 24 나누기 8을 내가 틀렸지. 응? 고맙다. 내가 이렇게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해도 믿어줘서. 그치. 인물 나기 고맙네. 자, 다음 거는 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 봐봐. xy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합이 주어졌어요. 그래. 근데 갑자기 합의 최소값을 또 구하래. 근데 뭔가 수학에서 분모가 다른 분수가 있으면 통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얘는 xy분의 y 플러스 2x잖아요. 안 그래? 근데 y 플러스 2x, 2x 플러스 y가 뭐래 문제에서? 2래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은 xy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야, 속았어. 야, 합의 최소값인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쵸? 분수인데 분모가 최대가 되면 분수가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속을 뻔했어요.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쓰면 귀찮을 뻔했어요. 아, 오케이. x,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2x 플러스 y가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2x가 양수,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y가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2x 플러스 y라는 친구는 2루트 2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x 플러스 y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1이 루트 2xy보다 작거나 같다. xy 양수라 했으니까 제곱해주시면 2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xy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안 그래? 근데 xy의 그러면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네. 맞니? 정답 하나 없죠. 그치? 자, 단 등호는 2x랑 y일 때.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x, y의 최대값이 이건 너희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최대값이 2분의 1이니까 x, y분의 2의 최소값은 4가 되겠다. 그쵸? 아,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의 최소도 4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술기하 예제 하나가 남았는데 예제 하나 하고 또 쉬어볼 거예요. 야, 4시간 길다 그치? 아, 나는 왜 이렇게 짧을까?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다 못해도 돼요. 그래서 잠깐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 양수 조건,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이렇게 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사용한다?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산술기하가 쉬워질 때, 즉 두 개의 숫자가 역수 관계일 때 루트 안이 쉬워지겠죠.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수 관계를 보시면 뭔가 산술기하를 접근을 하셔야겠다. 여기다 플러스 역수. 칸도 없어요. 잠깐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역수 관계일 때 뭔가 산술기하를 써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문제를 봅시다. x랑 y가 양수다. 근데 뭔가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곱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바로 구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전개를 해봐야겠다. 그렇죠? 합의 최소값이었으니까. 자, 전개해 주시면 2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x분의 2y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그치? 야, 전개를 잘 보니까 y분의 x 더하기 x분의 2y가 뭔가 역수관계 비스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러니? 그러면 뭐를 해줄 거냐면 얘네 둘만 산술기하를 써줄 거야. 봐봐. 얘의 최소값. 이제서야 합의 최소값이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써줄 건데 산술기하를 쓸 때는 2는 그냥 맨 마지막에 플러스 2 해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합의 최소값 2루트 얘네들의 곱이다. y분의 x 곱하기 x분의 2y이시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2루트 2 더하기 2랑 똑같겠죠. 이거 이해돼? 자, 단 등호는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성립하겠죠.
y분의 x랑 x분의 2y랑 같을 때. 그래서 최소값이 4님 플러스 2가 응? 아, 응? 아, 여기 계산 실수가 많아. 오케이. 편안. 자, 아무튼, 최소값이. 미치겠다. 야, 나 방학 때 이런 계산 실수가 왜 이렇게 많을까? 고마워, 근데. 지금 2달 동안 처음 불러준 거 아니야? 계산 실수할 때. 저 새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러다가 이제. 자, 보자. 그럼 8이죠? 아무튼. 야, 산술계열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가 그냥 역수 관계만 똑 떼어서 산술계열을 쓴다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산술계열을 쓸 땐 봐봐. 1번 할 때 역수 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산술계가 편했었죠? 자, 두 번째 볼게. x랑 x-1이 9다. 합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써야겠다. 오케이, 봐봐. x 더하기 x분의 1분의 9가 2루트 x-1분의 9x 호기롭게 썼는데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여기서 어떻게 해? 그치? 자,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여기서 막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산술계를 쓸 때 루트 안이 가볍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관계의 두 개의 숫자로 산술계를 써줘야 된다고요? 역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편하다 그랬죠? 그러면 역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만들어. 안 그래? 얘를 x-1 플러스 x-1분의 9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플러스 1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강제로 역수관계로 만들고 여기에서 산술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볼게. 자, x-1 플러스 x-1분의 9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쁘게도 x가 1초가라고 했으니까 자, x-1은 0초가고 x-1분의 9도 당연히 0초가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x-1 플러스 x-1분의 9 플러스 1은 그냥 따로 해주면 된다 했죠. 얘는 2루트 2개의 곱 얼마니? 얘네 2개의 곱 얼마야? 9죠. 2루트 9에다가 뭐 플러스 1은 떨거지로 더해주신다. 계산해보니까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시겠죠. 얘는 그냥 최소값이 7이 되는 거예요. 단 등호는 x-1이랑 x-1분의 9일 때 성립한다. 어려울 거 없죠? 산술기하는 우리가 역수관계일 때 루트안이 가볍게 된다. 근데 역수가 안 돼? 근데 역수를 만들 수 있어? 그럼 내가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역수 부분만 따로 산술기하를 사용해 주시고 상수항은 그냥 더해 주신다. 빼주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얘들아, 지금 552, 553, 554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리고 시간 되면 555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봐봐. 한 문제씩 볼게요. 혹시 554 풀어... 볼게요. 일단은 유사 문제부터 봅시다. 우리 그대로 풀었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뭔가 곱의 최소값 절대 아니시겠다. 이거 전개해 주시면 9 플러스 y분의 x 플러스 x분의 36y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 친구에서 산술계를 써주면 되겠다. 일단은 y분의 x가 양수고 x분의 36y도 양수니까 산술계에 의해
y분의 x 플러스 x분의 36 y 플러스 13이라는 친구는 뭐보다 크다? 2루트 얘네 둘이 곱 36 플러스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36 계산해주면 얘는 25가 되시겠죠? 그치? 그리고 끝나도 이제 봐봐. 아마 그냥 결과만 하는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 신경 안 써줬을 텐데 얘들아 y는 x랑 x는 36분의 y y분의 x랑 x분의 36y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이 상태로 주는 것보다 등호 성립 조건은 간단한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양변에 xy 곱해주시면 x제곱이 36y제곱이 되잖아 얘들아. 그럼 이 상태로 두느냐? 아니, 어차피 xy 양수라며. 제곱근 해봤자 양의 제곱근이죠. 등호 성립 조건은 x랑 6y가 같을 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정답만 맞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들 등호 성립 조건을 우리가 x는 6y일 때 성립.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 x는 6y가 되는지도 그 과정이 있잖아. 그지? 그것도 잘 신경을 써주세요. 정답은 25가 될 겁니다. 자, 553번 볼게요. 우리 강제로 만드는 거다, 그치? 얘는 역수관계 강제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자, 2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8을 일단은 강제로 만든 다음에 식에서 내가 추가로 더해준 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6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으로 해주시고 자, 지금 현재 앞에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2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고 x 플러스 3분의 8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자, 얘네 파란색만 산술기하 쓰시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8 빼기 6이라는 친구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개, 2루트 2개의 곱 16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해 주시면 8 빼기 6이니까 2가 되시겠죠. 그리고 단 등호는 쟤네들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냥 얘는 그냥 그렇게 써주면 되겠다. 2x 플러스 3 이 친구랑 x 플러스 3분의 8이 같을 때 성립인데 봐봐.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풀어줘야 돼. x 플러스 3이 2일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끝까지 가셔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아무튼 정답은 얘는 2가 되십니다. 그죠? 길다 야. 됐다. 자, 554는요, 조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산술기하를 쓰면 이런 데서 막히겠죠. 뭐 당연히 뭐 풀 수는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뭔가 합의 최소값이니까 그냥 나 해볼게 얘들아. x분의 6도 양수 y분의 1도 양수니까 2루트 x y분의 6 우리가 뭐 당연히 x분의 6 y분의 1 뭐 xy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이거나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이잖아. 근데 지금은 뭔가 합이 주어졌을 때 합? 얼라리요? 야 그러면 바로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이용해 보는 거야. 야 얘가 산술기하가 바로 될 거였으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얘네들의 곱인 xy분의 뭐야? xy분의 6의 값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xy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일단 곱해볼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곱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산술기하 쓰면 되는데
안 주어졌으니까 저거 가지고 이렇게 온문 비틀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곱해보니까 얼라리요. 18 더하기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12y 플러스 2가 되시겠죠. 안 그러니? 봐봐. 야, 얘가 어차피 8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값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말이 얘의 최소값이 되겠죠. 어차피 얘는 8 고정 숫자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8을 곱해가지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도 역수관계 모양도 보이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써봅시다. 자, y분의 3x라는 친구도 양수시고 x분의 12y라는 친구도 양수시면 산술기하에 의해 자, y분의 3x 플러스 x분의 12y 플러스 20이라는 친구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네들이 곱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얼마야? 12 더하기 20이니까 32지요. 몸에 총알이 2개지요. 자, 단. 미안. 이것도 봐봐. 등호 성립 조건 하면 y분의 3x랑 x분의 12y가 같으니까 x제곱이랑 4y제곱이랑 같네? 그러면 x가 2y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구했다. 수고했다. 이상철. 32. 됐어? 그쵸, 8 나눠야겠죠. 8 나눠야 되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32 구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야? 32는 이 친구의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서 8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32 나누기 8을 해줘야지 4라는 최소값이 나오십니다. 야, 그러면 라스트는 내가 이거 553을 풀어보고 550을 풀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남겨준 건데, 야, 이것도 뭐야? 강제로 역수관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치? 강제로 역수관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한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좀 쉽시다. 알겠죠? 마슈. 자, 우리 다시 산술기하를 쓰면 역수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했으니까 이 친구로 강제로 만들어주셔야겠죠. 근데 개수가 3배 차이니까 3으로 묶어서 2x-1 플러스 2x-1분의 3을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나 이거 6x-3이네. 여기 플러스 4를 해줘야지 똑같아지겠다.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가지시면 되겠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2x-1은 양수고 2x-1분의 3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사용해서 옆에다 쓸게요. 자, 3 2x-1 더하기 2x-1분의 3 플러스 4라는 친구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의 곱 9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은 1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봐봐, 중요하다 얘들아. 최소값만 구하면 산술기하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래요. 등호가 성립이 돼야지 우리가 최소값 10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단 등호는 하기 전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산술기하에서 갖다 해줘야 돼. 알겠죠? 저기에서 하면 안 돼. 자,
지금 우리가 2x-1이랑 2x-1분의 1이 같아야지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 x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2x-1의 전체 제곱이 1이다. 자, 그리고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값을 구했을 텐데, 야, 어차피 2x-1이 양수 아니야? 지금 우리 산술기하 하면서 제곱근 나오면 무조건 양의 제곱근이잖아. 제곱해서 1 되는 숫자가 뭐가 있어? 1이죠. 그럼 굳이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지 않아도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서 1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등호는 x는 1일 때 성립,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 그러니까 10은 잘 구했고요.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성립인데, 얘네 두 개가 같게 하는 x 값이 1인 거야. 그래서 x는 1에서 최소값 10을 가진다. 정답은 11이 되시겠죠. 몰라. 자, 산술기하 여기까지고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여기까지야. 자,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거, 뭐 절대부등식, 참거짓 판단, 우리가 뭐 차를 이용하거나 제곱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이 참인 거, 절대부등식인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절대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의미 파악했고요. 관계, 이거는 진짜 별 100개를 해도 나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 사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해야 되니까. 곱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값, 합이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값, 그리고 역수관계. 중요한 거 다 마무리됐고, 오늘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코시-슈바르츠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해봤자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정도고, 요즘은 또 갈수록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아져서 코시-슈바르츠도 점점 안 나오는 추세래.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추세래. 내가 공통투 문제를 내는데 아마 코시-슈바르츠는 그걸 낼 바에 더 중요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듣지 말라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우리 산술기하에서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죠. 산술기하 전제 조건 뭐였어? 양수 조건이었지. 그치?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문자가 실수일 때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랑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막 처음 보면 문자가 많으니까 헷갈리잖아. 근데 선생님은 한글로, 그냥 한글로 제곱의 합이랑 또 다른 제곱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곱의 합, 봐봐. 이 식부터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A, B, X, Y가 있을 때 AX, BY 두 개 합쳐진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부등식의 핵심이야. 예시를 보시면요. 예시부터 볼게. 자, X, Y가 현재 실수야.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현재 5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플러스 2Y의 범위를 구하고 싶대. 범위? 최대값, 최소값도 똑같은 말이에요. 범위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봐봐. 집중해봐. X 앞에 개수가 뭐야? 1이죠. 그치? Y 앞에 개수는 2죠. 그러면 이 개수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항상 뭐보다 크다?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볼게. 야, 1의 제곱 플러스 2제곱은 5잖아. 그리고 각각의 제곱도 5라고 주어졌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좌변은 25가 되시겠죠.
그리고 우변은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야, 그리고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이거 제곱했을 때 25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y라는 값은 5와 마이너스 5 사이가 되겠죠. 그럼 범위 주어졌으니까 얘들아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은 뭐야 물어봤으면 5가 나오시는 거고 최소값이 뭐야 했을 때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사용 방법 이해되십니까? 뭔가 각각의 제곱이 나왔을 때 뭐 합의 범위,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그러면 개수들의 제곱의 합, 문자들의 제곱의 합은 얘네들의 범위가 된다. 오케이? 자,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증명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절대부등식 어떻게 증명한다 했어? 어떻게? 차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했죠? 그치? 자, 가볍게 해봅시다. 자, a제곱, 너무 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한 거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뺐을 때 그게 0보다 클지 작을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좌변을 전개해 주시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단순 계산이다. 알겠죠? 증명은 가볍게 보세요, 얘들아. 2ab x y 플러스 b제곱 y제곱. 자, 1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만 봐봐. 그러면 ax제곱 사라지고 b제곱 y제곱 사라지고. 자, 보시니까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xy만 남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니까 봐봐. ay, bx, ay, bx 보이십니까? 이거 차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되시거든요. 야, 그러면 어쨌든 실수들의 계산이니까 실수의 제곱이 되시네?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라고 했었다. 그럼 얘가 0 이상, 차가 0 이상이니까 따라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조금 특이해. 봐봐. 얘가 0인 거. 야, 위는 ax 플러스 by잖아.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ay랑 bx가 같아야지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단 등호는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한다. 오늘은 이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해가지고 범위 구하는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제 하나가 더 남긴 했는데 시간상으로. 자, 우리 다시 코시-슈바르츠 문제로 와봅시다. 예제 6번으로 와보세요. 자, 볼게. 봐봐. 칠판 봐봐. 어차피 예제니까. a, b, x, y 다 실수야. 그쵸? 그리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네. 그리고 ax, b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a제곱 어떤 수의 제곱의 합과 또 다른 제곱의 합을 곱한 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섞은 거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숫자 넣어주시면 얘 좌변은 6 곱하기 24가 되는 거잖아. 야, 6 곱하기 24가 얼마야? 144죠? 야, 144보다 이 친구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그러면 ax 플러스 by라는 친구는 1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리고 여기서 단 등호는 y
bx가 같을 때 일때 성립한다. 그죠? 그럼 이때 야 ax 플러스 b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시는 거다. 맞죠? 그럼 만약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아래 문제도 똑같아. 봐봐. 제곱의 아래 하나만 주어졌어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만 주어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4x 플러스 2y다. 그러면 개수들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x 앞에 4, y 앞에 2가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다. 4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좌변은 지금 20 곱하기 5니까 100보다 4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4y랑 2x가 같을 때 x는 2y일 때 성립.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최소값, 만약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사문제 2개씩 풀어볼까요? 유사문제 558까지만 풀어보자. 3문제. 예제 하나 더. 자, 볼게요. 숙제 잠깐만. 숙제 몇 장이냐? 숙제 30문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나 많으면 좀 걱정할 뻔했는데 별로 안 많네요. 자, 처음 봅시다. 각각의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뭐 암산하고 싶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각각의 제곱이랑 섞은 거의 제곱이랑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그럼 9랑 25니까 얘는 225가 좌변이 되시겠고요. 얘가 ax 플러스 by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최소값이니까 그 중에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시겠고요. 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는 ay가 bx일 때 성립한다.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7번 각각의 제곱이 나왔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 3x, 4y 이렇게 최대값.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우리가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코시-슈바르츠. 그럼 25에다 보니까 25 곱하기 16이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면 4가 4번 곱해졌으니까 400이 되시고요.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가 되시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0이 되신다. 여기 부분은 쉽게 풀리죠? 자, 3번 같은 경우도 a제곱, b제곱,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3의 제곱 플러스 2제곱. 일단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세워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얘는 1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시는 거고 얘는 26의 제곱이 되는 거죠. 26의 제곱. 일단은 써볼게. 야, 26의 제곱이라는 거는 뭐 그냥 실제로 제곱하기보다는 야, 2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이잖아. 안 그러니? 안 그래? 야, 그러면 그냥 13 나눠주시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1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즉 52가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2x가 3y일 때 성립하는 거죠. 등호 성립 조건 기억하시고. 자, 559번 한번 봐볼게.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원의 방정식이네. 그죠? 자, 원의 방정식. 일단은, 이런 식이 있는데, 문자 줄여줍시다.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의 최대값이다. 얘들아. 여기서 처음 막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떠한 식이라는 고정된 상수에서 빼준대. 2x 플러스 y라는 변수를 빼줬는데 최대값이 나와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식이 최대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2x 플러스 y라는 변수가 최소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여기 이게 지금 얘네 두 개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한 거 더 나와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10은 고정된 상수인데 x, y가 변수니까 이 변수가 빼는 거네? 그러면 작게 만들어줘야겠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2x 플러스 y의 최소값, 2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2랑 1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좌변이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시겠다. 자, 아무튼 잠깐만. 그럼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최대랑 최소가 나올 때는 x가 2y일 때 성립하시게 되는 거고. 야, 제곱해서 25 사이니까 2x 플러스 5y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5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의 최소가 아니라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의 최대값은 우리가 10에서 마이너스 5를 해준 15가 정답이 되실 겁니다. 예제를 우리가 지금 오늘 다 풀어봐서 집에서는 중단원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거 봐봐. 얘들아, 예제 7번은요. 이거 지금 푸는 게 아니라 도형일 때, 우리 활용할 때 어떻게 했어? 원하는 거를 문자로 둬가지고 식을 세웠잖아. 그치? 식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줘야 된다. 코시-슈바르츠 산술기 할 때 산술기하의 결성 조건, 전제 조건, 코시-슈바르츠의 등호 성립 조건 이런 것들만 조심해주면서 문자를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시간 정말 고생했고 얘들아, 우리 오늘 숙제는 이렇게 앞에 중단원, 뒤에 중단원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니까 조금 고생해봅시다. 아시겠죠? 공통일 숙제 맞니? 그래. 그러면, 정 안 된다 싶으면 넌 들으면 1단계만 일단 풀고 2단계 나중에. 알겠지? 그래도 1단계 연습은 해봐야 되니까. 안 그래? 그래서.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